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번 하계 올림픽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전 세계가 약간 들뜬 분위기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개막식 행사에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아주 노골적으로 한 것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불과 몇 달 전에 프랑스는 낙태권을 헌법에까지 명시해서 전 세계에 보란듯이 중계까지 하고, 뭐랄까요, 이런 걸 프랑스답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IOC가 트랜스젠더 선수를 버젓이 경기에 출전시킨 사실인데요. 여자 복싱 경기에서 이탈리아 복서 안젤라 카리니라는 선수는 남성 염색체를 가진 알제리 복서와의 경기 1라운드에서 46초 만에 기권한 장면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폭력이죠. 문제는 이런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받는 폭력 장면을 보고도 페미니스트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도 가장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개막식 행사에서 보인 반기독교 퍼포먼스를 일부 기독교인들이 별 문제 없다고 두둔한 사실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정작 놀라게 되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에 더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경천 동지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뭐 어땠어? 그게 무슨 문제야? 라는 식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2000년대가 되기 전만 해도 남자가 귀걸이를 하면 방송 출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귀걸이를 한 남성이 아무 문제 없이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바라보는 시청자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세상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갑자기 21세기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이루어진 것일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런 현상의 그 뿌리를 한번 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고, 또 복싱 경기에서 상대 선수로부터 잦은 잽을 맞다 보면 결국 쓰러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난 30여 년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왔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봅니다. 사실 이 모든 풍조의 이면에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주의 깊게 시청한 분들이라면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리즈를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오늘날의 문화풍토와 세태를 들추어낸 사실을 아실 텐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풍토는 여러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저는 한 가지 요소를 부각시켜서 오늘날의 이런 세태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한 가지 요소는 바로 포스트 모던 사상에 들어있는 마르크시즘입니다. 언뜻 마르크시즘 하면 공산주의가 생각나는데, 사실 공산주의는 한물간 사상인데 웬 뜬금없이 마르크스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마르크스의 사상이 오늘날 그대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꿈꾼 혁명은 현실에서 실패했죠. 그러나 그가 생각한 사상의 토대는 오늘날 놀랍게도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소위 네오막시즘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마르크스는 소위 유물사관이라고 해서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생산 수단이 그 시대의 인간 조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의 대부분 역사를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프레임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거죠.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또 길드 마스터와 도제,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서로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움을 계속해 온 역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르크시즘에서의 역사라는 것은 오랜 억압의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언제나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역사라는 것이 언제나 현재를 있게 한 지혜의 원천이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과거의 역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억압당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니까 당연히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탈역사적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진영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억압을 당하는 진영이 억압하는 진영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소위 계급투쟁을 통한 미래의 역사 발전을 도모한다는 생각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소위 좌파적 역사 인식인 겁니다. 이들은 과거의 역사를 경제적 관점에서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은 진정으로 그 인간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 해방은 무산자 계급이 경제적 생산 방식의 구조를 뒤엎는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왜 혁명을 통해서냐 하면 이런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철저히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량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마르크스의 사상은 현실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조건이 경제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상이 유럽에서는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가능해졌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여기서도 그 실험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마르크스의 사상이 현실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일부 추종자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의 실패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에 국한된 때문이지 원래 마르크스의 이념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은 그의 사상을 개량해서 내놓은 것이 소위 신마르크스주의 혹은 네오막시즘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풍조와 묘하게 어울려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문화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도대체 신마르크스주의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지난 역사의 그 억압과 피억압이 경제적 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화 현상에까지 적용시킨 점입니다. 이를테면 억압과 차별은 문화 모든 영역에서 존재해 왔다는 건데요. 백인이 흑인을 억압한 인종차별이나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 성차별, 또 이성애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주류 종교인 기독교가 여타 종교, 특히 이슬람을 억압해온 것 등 이런 다방면으로 억압의 역사를 확대해서 바라본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경제적으로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을 타도해야 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신마르크스주의는 문화적으로도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받아온 차별이라든지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들에 대해서 또 흑인들은 백인들에 대해서 받아온 차별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등과 자유의 인간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백인이면서 기독교인이고 남자이면서 이성애자라면 그 사람은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일종의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조적으로 지배 세력의 기득권층에 속하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깨뜨려져야만 인류는 진정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마르크스 추종자들은 지난 세기의 실패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런 문화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된다면 마르크스의 사상은 올바른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이런 신마르크스의 사상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잘 어울리는 이유는 일단 이 두 사상이 모두 어떤 절대적 규범이란 것을 부정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나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시대에 따라 달리 구성해가면 된다는 점도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절대적인 규범이라는 것은 모두 과거로부터 쌓여온 축적된 지식이나 전통 속에서 확립된 보수적 가치들인데, 마르크시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지배 권력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배 권력 아래에서 억압당해온 세력들이 이런 축적된 전통을 모두 갈아엎어야 진정한 평등과 인간 해방이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남자는 구조적으로 여자보다 우위에 있는 지배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별 구분을 철폐해야 진정한 남녀 평등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남녀 평등이라는 용어 자체도 틀린 것으로 봅니다. 그냥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평등이란 말 자체가 벌써 성별 구분을 전제로 한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란 용어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 PC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이미 남녀 평등이란 용어 대신 성평등이란 용어로 대체되었으니까 어쩌면 신마르크스주의적 사고에 빠져들고 있는 셈인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비행기 기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스타벅스 매장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철폐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남녀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염색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그 여자 복싱에서 트랜스젠더에게 두들겨 맞은 여성 복서가 사실상 폭행을 당한 셈인데도 IOC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페미니스트들도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018년에 미국 뉴욕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는 여성 정치인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29세로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된 셈이니까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2019년에 CBS 방송 어떤 프로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틀렸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아마도 코르테스가 어떤 연설 도중에 실업률에 대한 잘못된 수치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벌점을 준 기사를 사회자가 보고 던진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르테스의 좀 더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 도덕적으로 옳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세세한 숫자에 관심을 보이느냐.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신마르크스주의적으로 확장 해석하면 이런 사례와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사람들은 왜 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도덕적 옳음을 외면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별 차이에만 신경을 쓰거나 따지느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객관적 사실보다 대의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건가 하면 몇 년 전에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펴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객관적 사료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위안부 제도는 그 이전의 공창제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때문에 위안부들이 매춘업 종사자로 돈벌이를 위해서 대부분 자발적으로 선택했거나 물론 일부 취업 사기 형태가 있긴 했지만 그 당시 가난을 이기지 못한 부모들의 허락하에 위안부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실증적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민중사학계에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엄연한 역사적 과오가 있는데 조선의 처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죠. 사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강제로 소녀들이 총칼로 납치되었다는 것이 맞아야 한다는 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실증적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사료적 반박도 내놓지 못하고 무조건 친일적 주장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말하자면 조선의 처녀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위안부가 되었는지 하는 사실관계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그 악마적 행위를 봐야지 왜 하찮은 세부적인 통계 자료나 사료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국사 교과서에 실린 조선인들의 비참한 강제징용 사진이 수십 년간 게재되어 왔지만 뒤늦게 그 사진이 조선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일본인들의 징용 사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출판사는 그 사진을 빼지 않고 한동안 계속 게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세부적인 역사적 사실보다 큰 틀에서의 역사를 보면 된다는 해괴한 논리였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역사 인식, 그러니까 억압과 피억압의 계급투쟁의 이 역사관은 억압을 받는 사람이나 희생자 편에서는 모두 도덕적으로 옳고 억압하는 기득권층은 무조건 악이라는 생각인데요. 이것이 바로 신마르크시즘적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좌파로 분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어떤 이념을 도그마화시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악 개념은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의 선악 기준은 온전할 수 없고 또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자의적 선악 개념은 인간의 자연법적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법적 질서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여성은 임신과 수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몸이 만들어져 있고 남자는 대체로 여성보다 근력이 강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육체적으로는 강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평균 수명을 따지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주로 남성이지만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모성애는 여성이 남성보다 강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창조 질서는 남녀가 서로 그 목적에 맞게 조화롭게 살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때문에 어느 한쪽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별을 철폐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성별 구분 없이 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자연법적인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시즘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원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모두 외적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오류 때문에 계속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의 그 압력이 싫다고 물 바깥으로 나와야 자유로울 것이라는 착각과 유사한 겁니다. 결국 선악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또 자연법적 질서를 따라 세우신 우리 인간의 양심의 법을 따라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자의적으로 세운 선악은 패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